그러니까 최대한 밀어붙이는 잠깐만 거거든요. 다음 얘기할 게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이란 전쟁 상황인데 그에 앞서서 정리를 좀 하자면 어쨌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종식하고 그리고 다음 테마는 북한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얘기 먼저 우리 작가님 써주셨어요. 이거 먼저 좀 할게요. 그 지난 13일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8년 전에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설명은 없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분석하기로 다음은 북한이다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이 지금 이란의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김정은이 떠올랐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번역된 폴아웃이라는 책에서 네. 그 조엘 위트라고 미 국무부 사람이 이제 그 저 협상했던 외교관이 비사를 썼는데 김정은하고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온 게 2019년 2월입니다. 그때 작살이 났죠. 네. 예. 그리고 3월이 돼가지고 이제 북한이 뭐 저기 서신을 보내고 나가지고 완전히 6월쯤 돼가지고는 북미 관계도 단절이 됐거든요. 이때 트럼프가 2분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2분 트럼프? 그러니까 참모가 네. 북한 문제를 브리핑하면은 2분 이상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120초가 넘으면은 북한 문제는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말을 끊고 외면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트럼프가 그 북한 문제의 끝을 매듭을 못 짓는. 그래서 2분 트럼프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래.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 파탄으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 폴아웃에서는 트럼프 개인의 준비 정도 부족과 그 자질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협상도 해결을 못한 거다. 네. 이게 이 책의 논지이자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남아 있다가 최근에 이란하고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니까 이건 이제 19일 날 서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됐는데 북한하고는 안 됐다. 이 부분이 어떤 그 인식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북한 문제도 이란 문제가 되면은 그때 그 저 못했던 거. 그때 트럼프 나이가 저 70 몇 세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니까 저 73세라고. 네. 올해 80살. 80살. 자기 생일날 이거 종전. 그렇지. 나이 80에 MOU 이제 를 내가 두루두루 다 이제 맺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게 하면은 이거 저 이란에 이어서 북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뭔가 일사천리로 그림을 내가 다 해결을 했으니 11월 머릿속에. 중간 선거에 여러분 나에게 힘을 실어줘 이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엘리트는 사실은 1994년 북핵 위기 때 그거에 관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주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외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그 책을 썼습니다마는 저도 봤는데 조엘리트가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난섭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의 집사인 코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코엔 청문회를 덮어버릴 수 있는 이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한테 야 나 그냥 회담 깨고 걸어 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걸어 나가라고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걸어 나와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노이 회담 깼어요. 근데 여기서 잘 안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네. 하노이 회담 깨고 나서 3월 달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럼 뭐라고 편지 보낸지 아세요? 이제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을 앞두고 당신의 할아버지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또 김일성 속되게 말해서 김일성 엄청 빨아주는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김정은의 마음을 달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그때 하노이 때는 코원 청문회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가 탄핵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하노이 회담을 깼지만은 그러나 김정은과 협상을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2기에 당선돼 가지고도 계속 김정은한테 구애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도요. 올해 지난 에이펙 때도 뭐 만나니 많이 그렇죠. 계속.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올해 계속 뭐 트럼프하고 못 만날 일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 전쟁이 나중에 트럼프 한 번도 까질 않아요 북한이. 옛날 같았으면 트럼프 걔 작설을 했겠죠. 네. 근데 전혀 안 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리하죠. 트럼프와 미국을 분리해서 성명을. 그렇죠.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도 강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도 트럼프하고 잘 지내고 회담할 싶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싶어 했는데 네. 시진핑이 김정은 만나고 트럼프 만나면서 시진핑이 페이스메이커. 시진핑이 지금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김정은 만나고 난 그 시점에서 어차피 9월 14일 날 다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는 의제로 예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니까 트럼프는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하노이 사진을. 그렇게 해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한테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또 준비하고 있어라. 기다려, 내가 간다. 이런 거예요. 자, 형이 그런데 간다. 이걸 보시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란 문제하고 북한 문제하고 공통적으로 걸려 있는 지점을 우리가 좀 명확히 보자는 예. 거예요. 자, 이란이 지금 MOU를 이걸 체결해주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데 마지막까지 트럼프와 입에서 기다렸던 대답은 그 제재 해제입니다. 제재 해제. 그러니까 250억 달러 지금 동결된 자산을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반이라도. 예.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나 강경파한테 미국하고 협상으로 해서 이런 성과가 있다는 것 정도는 보여줘야 호르무즈 해협을 혁명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걸 풀고. 그걸 풀으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상쇄되는 예. 판을 깔 수 있었는데 예. 요 제재 해제 문제가 끝까지 트럼프가 얘기를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하면서 안 하는 바람에 네. 이번 주말에 사인이 늦어진 거다. 늦춰지고 19일로 간 거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제재 해제 문제하고 저 핵 우라늄 그 희석 반출 문제가 추후 논의 사항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저기 저 해협을 풀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란이 뭘 기다리느냐? 우리는 풀어줬는데 상응 조치 예. 미국에 이걸 끝까지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에 목숨이 걸린 거예요. 북한도 그랬었어요. 하노이에서 깨지고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한테서 트럼프가 실제로 약속돼 준 건 한미 연합 훈련 그걸 중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북한 인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몇 가지는 해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이걸 영변 핵사찰을 양보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건데 트럼프가 해줄 듯 말 듯 해줄 듯 말 듯 하다가 판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 문제하고 북한 문제는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잘 해결돼서 마무리가 되면 이란의 모범 따라 북한도 이렇게 그렇지. 판을 짜서 나갈 수 있는데 이란이 판이 깨지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아니 만나야 물론 그 되나 말아야 사이에 되나. 북한이 이게 환경이 바뀐 건 복잡해진다? 맞는데 네. 그때 당시 북한이 지금 이란하고 환경이 비슷한 게 트럼프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결단의 시간을 갖고 사인하는 자기의 그 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걸 안 해가지고 그게 파탄이 났다면 북한하고 지금은 하느냐 마느냐예요. 19일 날 그걸 사명하고 앞으로 30일, 60일 이내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돼. 트럼프가 마지막 해결해 주는. 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란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란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지금 동결 예산 해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수를 두고 있는 거는 일단 이란 핵 문제 해결되는 것에 연동해 가지고 동결 자산 해제하겠다 이런 거고 이란은 먼저 해결해라 이런 건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트럼프는 오바마가 합의했던 이란과의 JCPOA 예, 그거를 트럼프가 계속 비난하는 거는 야 트럼프는 아니 오바마는 이란한테 돈 줬다. 그 나는 돈 안 줬다.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가지고 오바마하고 차별화가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제재 해제를 비롯하여 또 이란의 어떤 동결 자산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뭐 풀어주는 거라든가 네. 이런 조치를 어느 시점에서는 취하고 또 중동 국가들이 돈 내 가지고 예. 이란의 뭐 어떤 그 구호를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먼저 돈을 안 주지만은 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뭐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은 자기가 한 거잖아요, 옛날에도.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란도 지금 마찬가지지만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핵 인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제재 완화 내지 해지 이건데, 일단은 이제 안전 보장 문제는 북한이 미국한테 안전 보장 별로 이제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중국. 그렇지. 예,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한테는 비핵화 문제하고 핵 인정하라는 건데, 그거하고 이제 제재 문제가 남아 있는데, 핵은 지금 트럼프가 계속 북한은 사실상 핵국가다. 예. 뭐 NPT에서의 핵국가는 아니지만은 예. 이미 핵 있는 나라다고 이미 여러 차례. 북한도 어제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핵 뭐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근데 트럼프는 북한하고 만나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관리들은 또 그걸 또 안 할 수 없습니까? 적절하게 이야기하지만은 트럼프는 안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냈고 앞으로도 낼 거예요. 그다음에 제재 완화 문제도 트럼프는 작년에 이제 그 APEC 올 때도 제재 완화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재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이미 그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레짐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라 해서 쉽게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물꼬는 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미 대화 올해 이제 9월 14일 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트럼프는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사실상 핵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인정해주고 제재 하나도 할 수 있다. 말로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나 그 프로세스가 이제 디테일하게 진행되면은 또 복잡한 문제가 걸리겠지만은 트럼프의 특기가 뭡니까? 일단 말부터 던져놓는다. 네, 네. 그래서 트럼프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란보다는 북한이 더 수월할 수 있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뭐 이런 전망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로세스는 굉장히 네. 복잡하게 진행되겠지만은 제가 뇌피셜로 올해 안에 북미 간에는 협상을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그러니까 북미 간 협상 시작한다. 그거를 이거 제목으로 쓰겠습니다.